현대차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로봇 회계로 분석하고 예측한 내용을 다시 리뷰를 좀 업데이트합니다. 매출은 3.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5.7%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8.9회전이고 PBR은 2.42 상태입니다.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 치명적 오류를 좀 부각을 시키고요. 손익분기점 시기 예측 및 2025년 매출 예측 정확도를 추가했습니다. 현대차 2026년 1분기 비성분 의도 또는 비의도적 오류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공시된 비성분 공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고 있습니다. 합계 금액은 영업외의 기타 비용을 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분석은 이 기타 비용을 빼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공시했을 때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757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오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해석, 예측이라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손익분기점 도래 시기를 예측을 추가했고 2025년 매출 예측의 정확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비성분 재고자산의 첫 변동 오류를 좀 부각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비상도적인 입장을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로써 비상도덕적이다. 그래서 그냥 비상도, 상도 이렇게 얘기할 때 현대차는 비상도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 견해를 밝힙니다. 주가는 65만 5천 원으로 며칠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5천 원이 아니 70만 원이었는데 4만 5천 원이 떨어졌습니다. 주주 내용 참고하시고요. 스로풋으로 분석한 결과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8% 증가해가지고 그 갭이 플러스 6.3%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일단 추론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191억 원으로서 65.7%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음에도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41억 3,700만 원이 더 이익이 나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18.9회전으로 좀 높게 나오죠. 제조업으로서는 기아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그 영업이익은 67.8%가 되겠습니다. 세전이익은 35%가 하락했습니다. 저 위에도 표현했듯이 원가회계에 대한 이 손익은 가짜 뉴스라고도 명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합쳐서 3조 2,153억 원, 연초보다 786억 7,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면은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기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는 기초 WCAI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 WCAI 재고죠.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초에서 먼저 기말 재고를 뺀 다음에 총제조비용을 더해도 결과는 매출원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성분은 요 밑에 산식으로 작성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기초보다 기말이 재고가 줄었으니까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비성분의 마이너스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757억 6,1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상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WCI에는 제가 상품을 넣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어요. 요거를 이번 그 리비전에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첫 사례로 나왔는데
단순 에러인지 또는 의도적 오류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전체 비성분 합계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슨 또 조작을 했을 텐데 기타 비용에 두들겨 맞췄을 거예요. 뭐 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거를 발견을 못했다면 합계액은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매출 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액의 합은 비성분의 합계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공시한 것은 기타 비용 포함이죠. 그 금액을 빼면은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맞췄느냐? 운영경비에다가 두들겨 맞췄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더블이 나버리죠. 플러스로 표현해야 될 거를 마이너스로 표현하니까 더블이 돼가지고 1,515억 원, 2,200만 원. 이 상품의 증가액을 빼면은 그 757억 6,100만 원이 나옵니다. WCI에서. 그래서 1,500원의 분식회계 의구심, 의도적 오류이냐, 매출원가를 줄여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결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PQ 총 제조 비용도 그 갭만큼 차이가 납니다. 또 아쉽게도 이 현금 흐름 기준에도 이 틀린 게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것이 뭐냐고 좀 지인을 통해서들 물어봤을 때는 그 전시장에 나가 있는 그 자동차가 아닐까요?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그 재고가 786억 7,800만 원 감소했는데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요 검증이 됩니다.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더 낮습니다. 주요 운영경비, 인건비가 1조 9,340억, 6.6% 줄였어요. 이게 줄어들 수도 있네요. 근데 직원을 2,539명을 대거 줄였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분사화했을까요? 자동화로 줄어든 직원일까요? 서보고서에는 그런 거가 나타나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통계는 분기에는 또 직원 수를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2025년 말 2024년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광 쪽에서는 이 3.4%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생산성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성분 보여드린 거에 나머지 이 비용들입니다. 기타에 다 두들겨 맞췄을 거라는 얘기죠. 6% 증가했고 감가상각비 0.9% 감소했고 무형자산 상각비 34.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성분 내역의 운영경비를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로 너무 단순하게 자신들을 공시하면서 납품 협력업체한테는 납품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상도이겠죠. 스루풋 평가 기준으로 재고 회전율 상승했고 스루풋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은 0.19인데 이게 분기에 이러니까 연간 한 0.6 정도 되는데 1 정도는 나와줘야 활성화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이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전년도 분기보다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매출채권 수금속도 3개월에 2.8회전이면 거의 한 달에 수금한다는 얘기고 매입 채무가 좀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빨리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어쨌든 현금성 자산은 16.5%로 감소했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0.9%로 1.7% 하락했습니다.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프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해야 됩니다. 그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상승했을 거라고 보았죠. 이 반대 추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회전율 상승은 수량에 의한 자동차니까 제품 하나만 하더라도 제품 출고량 나누기 현재 그 있는 재고량으로 해서도 그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은 모순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그런데 현대차 지속적으로 기초 소재를 원재료 가격으로 주구장창 고집을 하면서 본인들이 철광석을 갖다가 철판을 만든 건 현대제철이 만드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기초 소재가 15.3% 상승했으니까 그것이 이 공급사슬 고리의 연쇄고리로서 연결이 되면은 원재료 가격이 결국은 인상이 돼서 납품이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것은 너무 긴 인과관계의 논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본 속담에 바람이 불면은 뭐 이 저기 이렇게 소리 내는 악기가 잘 팔린다 뭐 이런 것처럼 너무 멀어서 그게 원인이 말이 되느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꼴입니다. 이거 좀 소비자들이나 또 이런 주주 투자자들을 개무시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독과점 기업, 시장 지배적 기업의 만행이라고까지도 오늘은 좀 강한 용어를 써서 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대형 상용 외제만 이게 뭐 잘못 입력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국 대형 상용차하고 경쟁이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해외 대형 상용은 제외하고서 평균을 내면 2.7%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5%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했죠. 판매 가격 하락해야 되는데 상대적 하락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반증 실패입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현금 순이익 2조 4,127억 원을 벌었습니다. 당기순이익 1조 7천억에 비해서는 한 7천억 원 정도 더 이익이 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활동 흐름에 유입된 돈이 아니고 유출된 돈이 3,419억 원이 되겠고요. 최종 1조 4,685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썼을까요? 채권자한테 1조 1천을 갚았습니다. 그래 봐야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8%밖에 아주 안 됩니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자유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687억 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1조 9,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1.6으로 조금 올랐고요. 이익잉여금률 1063.9%로 이것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1분기이고 저는 단순합니다.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1 더하기 300% 하는데 1분기가 전년도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운영 비용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 더하기 280%로 해서 또 목표이익은 또 그렇게 좀 낮추고 그래서 요거 합한 금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70조
4,999억 원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도 같이 280% 하면 똑같은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작년도 1분기에 그 예측했던 게 아까 그 300% 해가지고요. 76조 9천억을 한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결산을 올해 3월 달인가 공시된 거에 보면은 78조 7,667억 원. 그럼 제가 예측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제가 좀 낮게 예측을 했죠. 2.4%. 이 정도 한 3% 내외로 오차가 있는 거는 제 예측이 그렇게 터무맹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비용을 300%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변수가 또 있는데 매출 재료 비율을 낮춘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올린다. 아니면은 이거 매출 재료 비율을 60 한 4% 하면은 요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 조정 기능도 있습니다. 어쨌든 76조 9천억을 2005년도에 예측했었는데 2.4% 갭 정도로 제 예측이 정확도의 오차가 이 정도다는 것을 좀 홍보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도래 시기가 280% 했을 때 운영경비 63조 3,598억 원을 달성할 때가 손익분기점 불이익 이분 포인트인데 요게 언제쯤 될 거냐 하면은 요걸 계산해 보면은 10.2개월째 손익분기점이 온다. 그러면은 10월 초순이니까 한 10월 중순부터 11월, 2월 약 한 2.5개월 판매한 게 그게 그때부터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느냐? 9월 달에 그 시기가 도래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익이 많이 났죠. 영업이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300%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1분기 때 예측하는 게 도래 시기가 10.2개월째라면은 이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견해를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로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조사했을 때하고 오늘 다시 리비전 방송을 하는데 벌써 45,000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두로 견해를 얘기했을 때 제 그 말발이 통했는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가 그 럭셔리한 차 한 대가 7천만 원이다고 계약을 한다면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20회전까지 올리자. 6%더 판매. 이건 뭐 단가 인상이라고 봐도 되고요. 단가 인상을 하더라도 비용이 든다고 보고 그러면은 180만 원 한 대 파는데 180만 원 이익이 나는데 330만 원으로 팍 오른다. 이 재고 회전율의 상승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이렇게 안 나더라도 재고 회전율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면은 확 올라가니까. 원가 회계 복잡하죠. 요거는 그냥 설명하는 것을 넘어가고요. 지금 이거가 거꾸로 그 현대차를 납품을 받는 뭐 정부에서 관용차를 구매하는데 관용차 구매하는 그 공무원이 그 차 한 대 원가 가져오셔.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갖다 줄까요? 아마 약간씩 부풀릴 겁니다. 마진도 그렇고. 그런데 그 관공서의 그 관용차를 구매하는
담당이 스루풋 회계를 알아가지고 설이 스루풋 관점이면은 7천만 원, 우리 90만 원은 예의상 깎아줘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되면은 한 135만 원 남는 거로. 근데 나중에 똑같이 매출을 더 추가 노력을 한다면은 재고가 감소하는 겁니다. 생산을 더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파는 거로.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늘긴 늘어도 그렇게 많이 안 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은 7천만 원 팔았을 때는 재고 감소 시에는 135만 원이 남고 재고 증가할 때는 167만 2천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추가 판매만 해서 7,474만 3,700원에 판매를 한다면은 재고의 감소는 원가 회계는 이익의 감소이기 때문에 차이가 스루풋 이익보다도 132만 7천 원을 적게 벌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가 회계 잘못된 가짜 메시지를 던지는 원가 회계를 계속 해야 되려는지, 그 미국에는 무슨 전쟁 프로그램 팔란티어 뭐 이런 그 AI 등이 한다는데 걔네들은 이런 거 좀 학습을 안 시키나 모르겠어요. 스루풋 회계가 실무가 없다는 것을 미국 애들도 좀 뭐 그렇게 그 AI 능력으로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매출이 70조 원을 못 넘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을 감소시켜서 재고를 5% 줄인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4조 2천억으로 늘어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못 판매하는데 직원을 놀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생산 공장장의 말대로 재고를 10% 늘린다? 그러면 적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덤핑하시면은 아니 되겠습니다. 이유는 템플릿 재료인데요. 투웨이, 두 갈래 길에서 저는 남들이 안 간 오른쪽 길을 택해서 가기로 해봤습니다. 예나 소나 다 원가 회계로 가는데 저는 스루풋 회계로 좀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좀 서정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닛 옐런 언니의 과잉 생산, 과다 재고 방지 요구 사항입니다. 원가 회계 필요 없다는 논리 자료고요. 또 정보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보험과 라우팅을 매출 원가하고 제작 원가하고 비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나눠졌기 때문에 실제 전산 시스템을 돌리면은 이 데이터를 찾으려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보관 재고라는 것은 제품이라고 가정하고 비유하고 제공 재고는 제공품이죠. 이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이 지금 정보 시스템이 ERP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저는 아예 분석 자체를 통합을 해버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내지 않습니까? 재고 회전율은 오늘도 내일도 올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하고도 비유를 한 거고요. 졸작입니다만은 저의 출판했던 책이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고 주창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